오늘은 매일 슬로우 조깅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빨리 달려보려다 너무 힘들어서 달리기는 나랑 안 맞는 운동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슬로우 조깅을 알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달리기를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슬로우 조깅으로 100일 달리기를 이어오며 부상 없이 체력과 몸, 마음까지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숨이 편한 속도로 매일 조금씩 달렸을 뿐인데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는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무릎이랑 발목이 걱정돼서 시작을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슬로우 조깅입니다. 속도 조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밖에 나가서 천천히 리듬만 맞춰 뛰면 됩니다. 특히 저같이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금방 지쳐서 달리기를 포기하고 싶으셨던 분들, 운동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했던 분들께 슬로우 조깅은 정말 잘 맞는 방법이에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달리기를 힘든 운동이 아니라 오래 즐길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역시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공기도 다르고 몸도 훨씬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슬로우 조깅, 보폭이랑 속도는 제자리에서 걷는 것처럼 뛰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면 그래도 앞으로 나가야지 하면서 보폭을 넓히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폭을 넓히는 순간 속도가 올라가고 속도가 올라가면 숨이 차고 자세가 무너지고 결국 오래 못 뛰게 됩니다. 그래서 보폭은 최대한 줄이고 그냥 통통통 제자리에서 뛰는 느낌으로 가세요. 속도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 지금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이랑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그 속도가 바로 슬로우 조깅입니다. 이렇게 뛰면 10분, 15분이 아니라 30분도 누구나 충분히 뛸 수 있어요. 슬로우 조깅할 때 짚고 가야 할 주의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슬로우 조깅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게 바로 시선입니다. 앞으로 막 달려가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산책하듯이 편안하게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달려주세요. 시선은 발 앞이 아니라 멀리 정면 최소 10에서 20m 앞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전봇대나 나무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그 방향을 보면서 달리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선을 자꾸 아래로 두고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 달리고 나면 목이랑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까지 굳어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면 목이 자연스럽게 굽고 상체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세 전체가 무너집니다. 시선을 멀리 정면으로 두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가슴이 열리고 호흡이 훨씬 편해졌고 달리고 나서도 뻐근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머리는 힘줘서 드는 게 아니라 어깨 위에 가볍게 얹어 놓은 느낌으로 턱을 들지 말고 턱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목이 길어진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슬로우 조깅에서는 잘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기분 좋게 앞을 바라보면서 몸의 리듬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선 하나만 바꿔도 슬로우 조깅은 훨씬 편해지고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체에 힘 빼기입니다. 슬로우 조깅을 하다 보면 다리는 천천히 뛰는데 어깨, 팔,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달리고 나면 다리보다 어깨와 목이 더 뻐근했어요. 상체에 힘이 들어가면 호흡이 얕아지고 같은 속도여도 훨씬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체는 최대한 힘을 쓰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어깨는 툭 떨어뜨리고 팔은 흔든다기보다 몸 옆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두세요. 손도 꽉 쥐지 말고 힘을 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상체에 힘을 빼고 달리면 숨이 훨씬 편해지고 달리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세 번째, 착지입니다. 앞꿈치로 뛰어야 한다는 말만 믿고 앞꿈치에 힘을 주고 콕콕 찍듯이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도 종아리가 점점 뻐근해지더니 달리고 나면 종아리가 당기고 아픈 느낌이 계속 남더라고요. 처음엔 원래 이런 건가 싶어서 참고 뛰었는데 날이 갈수록 더 불편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 착지 위치보다 문제였던 건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힘을 빼고 내려두듯이 달리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종아리 통증이 확 줄었고 달리고 나서도 훨씬 가벼운 느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아리가 아프다면 착지를 바꾸기 전에 먼저 힘을 빼고 있는지부터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감각이 잡히니 슬로우 조깅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겨울에는 조깅할 때 무조건 두껍게 입는 것보다 보온과 통풍이 함께 되는 옷을 입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슬로우 조깅은 천천히 오래 달리는 운동이다 보니까 뛰다 보면 몸이 금방 따뜻해지고 자연스럽게 땀이 나게 되거든요. 이때 보온만 신경 쓴 옷을 입으면 땀이 안 빠지고 옷 안에 차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오히려 달리기가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겉은 체온을 지켜주면서 안에서는 땀이 잘 빠져나가는 옷을 입으면 몸의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호흡도 편해지고 슬로우 조깅 특유의 리듬감 있는 달리기를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겨울 슬로우 조깅의 핵심은 덜 춥게가 아니라 체온을 흔들리지 않게입니다. 보온과 통풍이 잘 되는 러닝복을 입어주면 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고 슬로우 조깅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오래 달리기 위해서 겨울에는 특히 옷 선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차라리 빨리 걸으면 안 되나요? 물론 걸어도 됩니다. 그런데 빠르게 걷다 보면 보폭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무릎이나 관절이 더 아픈 분들도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근육 활성화, 심폐기능, 지구력입니다. 이렇게 제자리에서 뛰듯이 하는 슬로우 조깅은 균형 감각을 키워주고 엉덩이, 종아리, 하체 근육을 아주 자연스럽게 활성화시켜줍니다. 슬로우 조깅은 운동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 바람, 햇빛을 느끼면서 야외에서 천천히 뛰는 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여름이라도 새벽이나 저녁에는 시원하니까 슬로우 조깅 정말 좋습니다. 혼자 뛰어도 좋고 가족, 친구, 동반자랑 얘기 나누듯이 뛰어보세요. 슬로우 조깅, 운동 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은 매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도가 낮으면 근육통도 거의 안 오고 오히려 뛰면 뛸수록 더 가벼워져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니 좋더라고요. 지금 땀이 나긴 하지만 이 정도 땀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보여주기 위한 운동도 아니고 기록 경쟁도 아닙니다. 이건 오직 나를 위한 운동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겨울 슬로우 조깅에서는 단순히 두꺼운 옷보다 보온과 통풍이 함께 되는 러닝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땀이 잘 빠져야 몸이 식지 않고 무겁지 않아서 천천히 편안한 페이스로 오래 달리기 훨씬 좋아집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근육 댓글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핵심 3가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천천히 뛰기, 보폭 줄이기, 매일 꾸준히 하기.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즐겁게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아침이나 저녁 딱 15분만 나가서 뛰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오래 건강하게 이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